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오늘도 경계톡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려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조금 축소가 됐죠. 저희가 보다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한 분 한 분 좀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우리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오늘 고유림 아나운서가 일론 머스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해서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막 세계 최고의 부자다. 살짝 화성 탐사를 한다. 천재 괴짜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다양하죠.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생부터 현재까지를 네 파트에 나눠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출생에서 대학까지입니다. 아버지인 애널 머스크는 엔지니어였고요. 지금 화면에 좌측에서 보이는 분이 엔지니어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중간에 계신 메이 머스크신데요. 저 사진에서도 되게 비주얼이 화려하시죠? 그렇네요. 네, 현재도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정착했고요. 그렇게 국적이 지금 3중 국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왼쪽에 계신 아버지 에롤인데요. 남아공에서 최연소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고 우수한 기술자라고 합니다. 덕분에 머스크는 이 되게 똑똑한 유전적으로 이런 능력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이른바 금수저라고 할까요? 되게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치만 아버지는 매우 괴팍하고 좀 폭압적인 성격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면서 어린 시절이 다소 좀 우울했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를 악마이자 또 인간 말종이다라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독서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10시간씩 독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10대 일반인 청소년이 이런 식으로 상처를 극복했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 10대 초반부터 부친에게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자꾸자꾸 졸랐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정착하는 걸 10대부터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다 그가 17세가 되던 해 부모님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자녀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칠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캐나다로 퀴슨 대학교에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요. 또 캐나다에 있으면서 얼른 미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1993년 여름에 펜실베니아 이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때도 물리학을 전공하는데 이후에는 재료과학 전공으로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이틀만 다니고 바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 제적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창업을 위해서입니다. 과연 어떤 창업을 하려고 이렇게 제적까지 당했을지 다음 파트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유년 시절에는 본인이 계속 이민을 가자고 부모님께 쫄랐던 거네요. 그쵸. 이제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조금 세상을 널리 내다보는 눈이랑 그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미국으로 가야 조금 더 진출을 할 수 있을 근데 거다라고 진짜 생각될 똑똑한 것 같아요. 그쵸. 감히. 온 우주가 미국을 미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그 어린 나이에 파악을 한 거니까 그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유년 시절? 근데 그 남아공에서 미국 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네. 진짜요. 네. 뭔가 인연이 있었나 봐요. 네, 보통. 예.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 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딱 얼굴 보면은 그렇게 네. 좀 부유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 예. 직업이 정확하게 뭐세요, 아버님은?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면 이제 그냥 엔지니어 같지는 않으신데 미국에 맞아요. 가서 뭐 할 정도면 뭔가 그래도 약간 어떤 다국적 회사 이런 쪽에 뭐 일을 하셨던가 그러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머님이 범상치 않으신 분 같으세요. 그쵸. 어머님이 뭔가 어머님 패션 모델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칸 하셨던 분 같아요. 패션 모델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한 칸 네. 하셨던 분인 것 같고 어머니 뭔가 음. 아버님을 독려하셔서 간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역시 대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대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이나 이런 건 대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찾아보니까 이게 머스크가 친증조부가 네. 잉글랜드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에 남아공으로 이주했던 게 시초였대요. 그럼 잉글랜드 기본적으로 그 뿌리는 네, 이제 뿌리 영국에 자체가 있네요. 네, 그쪽에 있으셨던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네요. 그랬네요. 네. 식민 시절에 그냥 이제 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별장 같은 데인가. 아 그런가? 그런 거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건 좀 원래 다행이네. 증조부는 영국에 돈이 좀 있는 집안이고 이제 아.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네. 우수한 전기 기술자여서 상당히 부유했대요. 맞아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상당히 부유했대요. 그러니까 직업이 전기 기술자고 그게 집안에도 좀 예, 뭔가 그런 게 있지 이게 않아? 직업이 전기 기술자 회사를 크게 한 거 아닐까요? 회사를 네. 크게 네. 예. 그렇죠. 내가 CEO 하면서 네. CEO 하면서 이게 직업만 그런 거고 이게 뭐 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클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금고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자기가 금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뭐. 차이 아닐까요? 금고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네. 맞아요. 금고 그렇게까지 요만하면 했다고 뭐 하네요. 예. 오. 네. 오, 상당히 좋습니다. 이 네. 사주적으로 돈이 계속 따르는 사주인 것 같아요. 아, 사주까지 분석을 네. 하셨나요? 나머지 토스카하고 킴버는 뭐 합니까 요새?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이 네. 킴벌이란 분이랑은 대학 이제 이후에 이따 나오겠지만 같이 네네. 창업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 이야기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쵸. 네. 그럼 이후에 이제 첫 사업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네, 한번 네. 이어가 볼게요. 이제 대학까지 일론 머스크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1990년대 이때는 그야말로 실리콘밸리에 벤처기업 열풍이 막 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멋진 사업 기회들을 놓칠 수가 없겠죠.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곧장 대학을 자퇴하고 나서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집2라는 회사입니다. 팔로알토에 56제곱미터 규모의 좀 꼬질꼬질한 사무실을 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수요는 그 당시 되게 폭증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대체 뭔지 잘 이해를 못했던 때라고 합니다. 기업들조차 웹사이트를 제대로 구축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노린 거죠. 인터넷의 무지한 사업체들이 처음 온라인에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클릭 몇 번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0년 전이니까 엄청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희 부모님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을 실제로 만들기까지 했다니 엄청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2라는 기업은 컴팩이라는 이 컴퓨터 회사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1999년 2월 컴팩이 3억 700만 달러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일론의 지분은 7%로 2,200만 달러였습니다. 자기 손에 준 돈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 것 같나요? 20대였나요 혹시? 네, 놀랍게도 20대고요. 심지어 아직 중후반이었습니다. 바로 27살이었다고 하는데 27살에 250억 원이라니 조금 너무 부러운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썼을지는 다음 챕터에서 조금 만나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집2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는 집2에서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천재네 천재. 그쵸. 진짜 천재다. 동생이랑 같이 했나 봐요? 형이랑 같이 했는 건가요? 동생이랑 같이 킴벌이랑 했는데요. 같이 했네요. 네, 킴벌은 또 세일즈를 담당해서 엄청 환상의 팀워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역이 펠로알토면 집이 진짜 잘 살았나 본데 여기 완전 부자 동네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런가요? 그랬나 보다. 여기 스탠퍼드 있는 데거든요. 이민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는 거. 펠로알토가 스탠퍼드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스탠퍼드 대학은 안 다녔지만 그 부지에서 또 이제 벤처 기업을 여기가 이제 스탠퍼드가 있고 네. 여기가 칼텍이 있는 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부자 동네라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경계선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빈민촌이고 이쪽이 이제 근데 잉글로 섹슨족은 흑인들이 이쪽에 빈민촌에 살고 이쪽 화이트 잉글로 섹슨족은 이쪽이 부자 동네에 살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았을 거예요. 되게 부자인 것 같은데.
펠로알토 쪽은 되게 부자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네. 사실 여기 설명에 꼬질꼬질한이라 해서 아 그래도 이분도 약간 자수성가인가 했는데 되게 부자 동네. 아 그리고 역시 이 펠로알토는 기본적으로 스탠퍼드 대학이 되게 크거든요. 어. 그 완전 도시처럼 되게 크게 이게 있어요. 캠퍼스가 거의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큰데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컴팩이 인수했다 그러면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걸 분명히 어떻게 만들었지? 제가 좀 신기하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인지 모르겠네요. 도시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업체라는데 예. 기본적으로 펠로알토에 있다고 했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가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이 잘 돼 있는 문화이긴 한데 여기가 예, 잘 돼 있긴 한데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조사를 네네. 해보니까 네. 둘만 있던 회사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동업자도 있었다고 했는데 1996년에 무어 데이비 도우라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또 300만 달러 투자도 받았다고 네네네네. 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기하네요. 그쵸. 네. 근데 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원래 이제 컴퓨터과학, 물리학, 수학 이런 거에부터 관심이 많았던 괴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적은 좀 우수하지 않았고 그쪽에만 계속 파고들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일단 로켓에 이제 로켓 연료를 만들고 화학약품을 이제 조립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로켓 연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자작한 로켓에 넣어서 발사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취미 활동이잖아요. 취미 때부터 로켓이나 뭐 화학 물리학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투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그쵸? 인터넷이 그 당시에 좀 생소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알려지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인기가 좀 괜찮았나요? 흥행을 좀 하긴 했나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 집투도 처음에는 인터넷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움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고객들 대상으로 일일이 이 도시 정보 서비스를 방문 판매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조금 놀라운 일인데 뉴욕타임즈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B2B 방식의 피봇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사는 집투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별도의 자체 기술 개발 없이도 디팩토리를 만들어 온라인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좀 사업을 확장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역시 되게 좀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직접 방문 판매까지 했다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일생에서. 무슨 일이었어요, 혹시? 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좀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론이 이 회사를 만들 때 구축했던 헤어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새로운 직원들에 의해서 전부 개편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헤어볼이라고 하는 게 전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일체형으로 코드를 짜서 향후 확장이 어려운 형태의 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 머스크 형제가 경영권에 이어서 이사회 의장 자리까지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쥐게 됐어요. 돈은 주게 네, 됐으니까. 네. 경영권은 박탈당해 돈을 쥐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영권 문제도 항상 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챕터는 이제 두 번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회사부터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팔이라는 회사인데요. 250억 원을 쥐게 된 이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멈출 인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X닷컴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집투를 창업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 인터넷 은행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왜 사람들이 직접 은행 영업점에 가서 일일이 대면으로 이 거래를 돈을 주고 받지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좀 더 간편하게 우리 돈을 주고받을 수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이메일 아이디만 있으면 돈을 서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상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실현까지 하게 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인터넷에 이 카드 정보 등 금융 정보를 올리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 한다는 점으로 나중에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엑스컴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은행을 시작해서 핀테크 업조의 좀 시조세라고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 나서 FDIC 계좌 보험과 뮤추얼 펀드까지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서 마켓이 좋으면 또 경쟁자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컴피니티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두 회사가 되게 신기했던 게 고작 4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경쟁 관계였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신규 고객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등 이런 치열한 경쟁을 돈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둘 다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되게 평화적으로 50대 50으로 합병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회사명이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페이팔로 변경이 됐고요. 이런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거래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전자결제 시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또 쫓겨납니다. 워낙 좀 독선적이고 주장이 강하다 보니 노이즈가 회사 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부인이랑 호주로 신혼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신혼여행을 간 틈을 타서 회사 직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쿠데타를 신혼여행 갔다 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져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페이팔이 알다시피 좀 잘 나가는 상태였고 본인이 그 안에서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예상외로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이베이가 나스닥에 이제 막 상장한 페이팔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이 자기 지분율에 비례해서 번 돈이 약 1억 7천만 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0억 원 정도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이런 면모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가의 자질들이 드러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 웃으신가요? 부러웠어. 아, 부럽습니다, 진짜로.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계속 쫓겨나는데도 큰 돈은 오히려 빌드업해서 이어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또 다른 사업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잡스는 음. 약간 경영권 집착을 하는데 아. 예, 일론 머스크 별로 집착을 안 해요. 그냥 돈만 받으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돈보다는 경영권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다시 그건 또 몰랐어요.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도 이제 싸우다 물러나거든요. 음. 다시 찾는 데 집착을 해요. 돈보다는 아. 다시 찾으려고 해요. 계속 그걸 싸우거든요. 가치가 좀 다르. 예, 가치관이 가치가 좀 다른 달라요. 거죠. 일론 머스크하고. 그래서 음. 사실은 뭐 만드는 것도 좀 달라요. 가치를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예, 그러니까 조금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창조를 한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는 약간 변조를 변조 맞아요. 예, 약간 변조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 서로 둘이가 약간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면에서 또 예.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예, 있겠어요. 인물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점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기보다는 뭐 약간의 좀 변형을 시키거나 합병을 한다거나 네, 이런 네. 식으로 사업을 조금 예. 키워나가지고 이익을 잘 취하는 약간 야, 머리가 2000년대형 인간이라면 스티브 잡스는 80년대형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는 사실 80년대 완성이 됐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맞지 않는 2000년대 맞지 않는 80년대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모든 문화는 다 완성이 됐는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그때 나왔어야 될 인간인데 사실은 80년대 나와서 IT를 만든 거죠. 사실은 IT의 창조적인 어떤 문화 혁명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윈도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IT 윈도우를 그렇게 도스형 윈도우를 그렇게 3차원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그림형으로 이렇게 구현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볼 수. 아마 스티브 잡스 아니었으면 그렇게 구현이 저희가 지금 보는 이런 것처럼 윈도우처럼
이 윈도우도 사실은 애플 기반으로 다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MS가 베낀 거거든요. 애플을 이렇게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두 천재의 이런 다른 네, 면모들도 네, 네. 좀 볼 수 있었는데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일론이 어쨌든 돈을 많이 얻게 됐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더 영위하는 데 썼나요? 아니면은 사치도 좀 부리고 그랬나요? 아무래도 일론 음. 머스크가 사업에도 투자는 정말 음. 많이 했는데요. 음. 그 전에 사치도 조금 부렸다고 사치?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치를 부렸을까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궁금한데요? 네. 사치를 부렸다니 좀 인간 같기는 음. 한데 좀 규모가 달라요. 이 어마무시한 돈으로 167제곱미터 아파트를 개조를 하고요. 또 100만 달러의 맥라렌 F1 그리고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 구입까지 했다고 합니다. 좀 다르군요. 그죠? 손잡수는 사치를 안 하던데. 항상 그 검은 목폴라. 옷이랑 목폴라에 그거 고민하기 싫다고 네. 싫으시다고 네.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대로 사치를 부리시네요. 그쵸. 네.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아 정말 이런 비행기 개인 비행기 우린 언제 사볼 수 있을지 그러게요. 살면서 사볼 수 있을까요? 개인 비행기?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일단 약간 사생활적인 부분들도 네. 좀 궁금한데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이분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제가 결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보니까 나오는구나. 결혼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아까 제가 호주 여행 얘기했을 때 그 음. 말이 첫 번째 부인이라고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음. 결혼하셨나? 하셨다가 또 이혼하셨나요? 이혼하셨나? 근데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와이프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이세요. 여친은 몇 명 이제 기사로 본 것 예. 같아요. 여친 있다고. 아들 딸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구나. 있나요? 아들 딸이?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찾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또 한번 일론 머스크 찾아보겠습니다. 아들 궁금한데요? 못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 네. 일단은 뭐 여친은 있다. 여자친구는 있다. 애인은 있다. 그렇게 좀 그렇죠. 볼 네, 텐데 네. 사치도 했고 그러면은 일단 이 인터넷 쪽에 관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따른 부작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 정보 유출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들이 맞죠. 오고 가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안적인 부분들은 이 분이 어떻게 조금 해결을 했을까요?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거?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민간에서 대중들도 우려를 했지만 국가에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과 돈이 오가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어쨌든 벤처 캐피털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기존 은행보다 낮춰서 조금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어떻게 커버했을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이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친근감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또 이 신규 고객에게 $20짜리 현금 카드를 뿌렸다고 하는데 또 돈을 네. 뿌리셨나요? 아까 방문 판매랑 조금 맥락이 그렇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돈 잘 뿌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돈을 뿌리면 사람 마음이 살짝 유하게 네, 움직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친근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한번 파트를 그럼 네, 한번 네,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좀 우리가 좀 더 친숙한 부분으로 이제 네, 넘어가 그쪽으로 볼까 한번 합니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테슬라로 가나요? 그쵸. 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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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네. 등장하는데 정말 다수의 기술 기업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스페이스X가 이 머스크 바로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 화성 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공상과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머스크였는데요. 이 화성에 가자 꿈도 있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가 화성 연료를 이렇게 막 써가다가는 얼마 안 가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화성 진출을 꿈꿔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류를 이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상상까지 했고 실현했다고 합니다. 화성에 가려면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화성 가려면 이제 운송 수단, 그쵸. 이동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로켓을 음.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켓을 하면 또 구소련에 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소련을 방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비행기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내가 만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 로켓 만드는 게 국가 주도로 해도 어렵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톰 뮬러 등의 유능한 공학자들을 다수 섭외해서 펠컨 1이라는 로켓을 만들고 발사장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도 이 과정에서 한 3번까지의 로켓 발사 실험이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엎친 데 덕친 격으로 2008년 미국발 대침체가 일어나서 아무래도 추가 투자금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창립 6년 만에 마지막 기회였던 이 4번째 발사를 극적으로 성공시키고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켓을 발사했다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바로 재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일론 머스크는 했는데요. 로켓을 사실 이제 발사하려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재사용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돈적으로도 엄청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재사용 로켓인 펠콘 9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 재사용도 일론 머스크는 해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펠콘 9 상상했던 것도 성공하고요. 또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도 재사용할 수 있게 역추진 로켓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에 약 5개의 무인 스타쉽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유인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니 이제는 미국의 이 나사에서 스페이스X에 아웃소싱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나사는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려고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고안하고 있는데 이 점도 이 스페이스X가 어떤 도움을 줄지 조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X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테슬라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든 회사는 아니었고 마크 타페닝이랑 마틴 에버하드 엔지니어가 이미 창업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다가 소위 투자자, 이 전전주로서 일론 머스크는 참여하게 되는데요. 근데 2004년도에 이 파운더를 다 내쫓고 결국에는 그 테슬라의 왕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원가 판매 가격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일론 머스크가 마틴 에버하드를 해고하고 그 후에는 마크 타페닝도 회사를 떠나 자신이 직접 CEO가 되게 됐죠. 하이브리드가 아닌 완전 100%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모델 S가 대박을 치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 전기차 제조사까지 됐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만든 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것들도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솔라시티, 오픈 AI, 보링 컴퍼니, 그리고 뉴럴링크,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잘 알았던 트위터까지 인수해서 X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한눈에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결혼을 했나요? 뭐 이렇게 뭐 장남부터 엄청난 다둥이 구남이녀를 뒀다고 그러는데 정말요?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잠깐만요. 구남이녀를 뒀다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장남은 사망을 했고 차남이 있고요. 네. 삼남 구남이녀를 뒀네요. 아우. 어... 야, 이게 엄청나시네. 이분 힘이 좋으시군요. 그럼 와이프는 한 분이신 거죠? 모르겠어. 와이프는 안 여기 없고요. 보니까 지금 와이프는 여기 성함이 안 나오시네요. 다둥이 아빠가 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다둥이 아빠시고 자녀 12명이고 성별이 나타나지 막내를 제외하고 구남이녀를 뒀다고 돼 있네요. 아하. 네. 구남 이녀면 근데 그 와이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존재가 잘 안 드러나고 있네요. 예. 근데 일단 머스크 자체가 출산율에 되게 그 발언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이야기도 했잖아요. 너무 저출산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원한다면 내 정자를 기증을 해주겠다. 내 유전자를 주겠다. 약간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인류 친화적인 근데 면도 여자친구가 있으시다고 있는 그러지 것 같아요.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네, 여자친구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구남이녀의 아빠인데 그러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더욱 아이를 많이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와이프에 관해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네요. 찾아보니까. 네, 여친은 이제 엠버 하드 옛날에 그 네. 조니 뎁이랑 막 또
네. 사건이 있으셨던 앰버 하드랑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실상 장남은 지금 컴퓨터 공학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장남이 열흘 만에 사망을 했고, 아 열흘 만에. 예, 두 번째 차남인 뭐 크리슨 머스크는 2004년생인데 지금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기사가 뜨네요. 이렇게 뭐 그냥, 아니 뭐 가족들은 꽁꽁 싸매고 있네. 잘 안 드러나네요. 아 다른 일부러 그랬나 봅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들 쭉 들어봤는데 오늘도 또 시간 관계상 또 네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면 재밌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재밌게 한번 이야기 네. 경계톡 나눠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여기서 경계톡 좀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희 다음번에 더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